자, 여기 한 남자의 꿈이 담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꿈 이야기가 아니에요. 왕좌를 향한 야망, 그리고 한 시대의 운명이 걸린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거대한 미스터리가 바로 이 그림 한 폭에 전부 담겨 있거든요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안견의 몽유도 원도입니다.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꿈이라고 불리는 그림이죠.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이 위대한 걸작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닌 저 멀리 일본의 한 대학 도서관, 그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. 좋아요. 지금부터 이 그림이 꼭꼭 숨겨두고 있는 비밀의 문을 우리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서입니다. 바로 그림에 숨겨진 이야기.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려면 우리는 먼저 이 두루마리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가봐야 합니다. 바로 일본 델리 대학 도서관의 아주 고요한 서고죠.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바로 이 공간에 몽유도원도가 있습니다. 이건 그냥 예쁜 그림 한 점, 이런 게 아니에요. 한 나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뭐랄까 타임캡슐 같은 거죠. 대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? 두 번째 단서는 왕자의 꿈입니다. 이 그림의 진짜 비밀을 풀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.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15세기 조선으로요. 모든 건 한 왕자가 꾼 꿈,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한 천재화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. 이름부터 한번 보세요. 몽유도원도. 한자 뜻 그대로 꿈속에서 복숭아꽃이 만발한 낙원을 거닐다라는 뜻입니다. 이름 자체가 정말 한편의 시 같지 않나요? 이건 그냥 풍경화가 아니라는 걸 제목부터 선언하고 있는 셈이죠. 이 환상적인 꿈을 꾼 사람은 바로 세종대왕의 아들 안평대군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죠.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안견이 그 복잡하고 신비로운 꿈 이야기를 듣고 단 3일 만에 비단 위에 완벽하게 그려냈다는 거예요. 아니, 3일 만에! 정말 믿기 어려운 속도죠. 자,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우리가 보는 이 환상적인 풍경,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그림의 진짜 이야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. 바로 권력을 둘러싼 15세기 조선의 그 치열했던 현실, 그리고 왕좌를 꿈꿨던 한 남자의 야망이 바로 이 아름다운 복숭아꽃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. 세 번째 단서, 먹으로 이룬 세계입니다. 몽유도원도가 왜 그렇게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을까요? 그건 이 작품이 단순히 그림, 한 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 이건 한 시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두 모여서 벌인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이자 사건이었습니다. 바로 이 숫자, 21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안평대군의 꿈과 안견의 그림에 대해 감상평을 남긴 당대 최고 엘리트 21명의 숫자입니다. 요즘으로 치면 말이죠. 최고 인플루언서 21명이 한 작품에다가 전부 리뷰를 남긴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근데 그 글들이 그냥 그림 좋네요.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. 그림을 보면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꿈에 대해 논하고 심지어는 권력의 허무함까지 토론했죠. 그림 한 점이 거대한 토론의 장이 된 거예요. 말 그대로 15세기 조선의 지성이 그대로 박제된 타임캡슐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그냥 그림이 아닌 겁니다. 안견의 그림과 21명의 글이 합쳐져서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세계, 하나의 작은 우주가 된 거죠. 네 번째, 그림의 잃어버린 여정입니다. 이렇게나 대단한 작품이 도대체 왜, 그리고 어떻게 조선 땅을 떠나게 된 걸까요? 자, 여기서부터는 아직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. 정말 안타깝게도 그 경로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. 임진왜란 때 약탈당했다는 설, 일본 사신에게 선물로 넘어갔다는 설, 추측만 무성할 뿐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죠. 바로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몽유도원도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릅니다.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그림의 행방이 다시 확인된 건 한참이 지난 후였는데요. 현재 몽유도원도의 공식적인 신분은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중요 문화재입니다. 아주 철저한 관리와 연구의 대상이 된 거죠. 이게 바로 덴리 대학 도서관의 실제 기록 카드입니다. 여기 몽유도원도라고 써 있고 지정 연월일을 보면
쇼와 25년 8월 29일이라고 되어 있죠. 서기로 따지면 1950년 8월 29일, 바로 이 날짜가 이 그림이 일본의 공식적인 문화재가 된 날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꿈은 계속된다. 이 모든 역사와 미스테리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그림 그 자체와 마주해 보겠습니다. 수백 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 이 꿈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을까요? 그림의 왼쪽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. 안개를 헤치고 나 있는 저 희미한 길 보이시죠? 마치 이리 한번 들어와 보라고 우리를 꿈의 세계로 초대하는 입구 같지 않으세요? 이 길을 따라 들어가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안평대군만의 꿈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보는 우리 각자의 꿈이 되는 겁니다. 600년 전 한 왕자가 꾼 꿈이 화가의 손에서 그림이 되고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만나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이루었습니다. 그리고 그 끝나지 않은 꿈의 여정은 시대를 건너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. 당신의 꿈은 무엇이냐고요? 그리고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. 당신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